자,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플라넴스터입니다. 자, 오늘 긴급 영상은요. 오늘 드디어 식약처에서 그 펜벤다졸 복용을 금지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예상은 했어요. 당연히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식약처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드리려고 긴급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식약처에서 펜벤다졸을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을 한 것이 뭐냐면, 어,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식약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는 없었고,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 등이 있다고 지적을 했대요. 자, 이거는 1989년도에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더니, 펜벤다졸 이 자체가 간암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논문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뭐 아주 크게 증가시켰던 논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간암을 좀 더 그 진행을 시킨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발표된 논문도 부작용에 대한 논문이긴 한데요. 이 펜벤다졸에 관련된 논문들이 2000년도 이후에 와서는 항암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 부정적인 것만을 갖다가 식약처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식약처 입장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너무 말기암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뭐 원론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무슨 암 환자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과 효능을 입증해야 하는데 펜벤다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확산되는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더욱이 펜벤다졸과 유사한 원리로 사람에게 항암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돼서 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펜벤다졸이 이제 암세포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 마이크로튜뷸러의 합성을 억제해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역할인데,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항암제가 뭐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비노렐빈 이런 의약품 성분이 이런 원리로 항암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고 이미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벤다졸 먹지 말고 이 항암제를 써라, 그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항암제도 내성이 생기고 또 항암제로 인해서 종양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사용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또 암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항암 효과가 떨어져서 암이 더 증식할 수도 있답니다. 그거는 제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교수님한테 물어본 내용이고요. 항암 치료를 그래서 하기 전에 환자한테 반드시 의사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해서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그거를 기대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암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환자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보호자하고.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것이 무조건 암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외에도 뭐 부작용도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소세포 폐암인 경우에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주사제를 맞고 항암제를 투여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이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엉성하고, 암 환자분들,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말기암 환자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얻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식약처에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펜벤다졸에 관련된 언급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거 왜 발표했습니까? 무슨 의사협회하고 무슨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암협회에서 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펜벤다졸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분들이래요. 시한부 인생 3개월, 2개월 남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먹지 않게요. 이럴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누가 암 환자분들, 말기암 환자분들이 누가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기암 환자분들이 펜벤다졸이 사람이 먹는 구충제가 아니라 동물용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임상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기암 환자분들이 모릅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식약처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기암 환자분들이 자가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4주, 5주 정도 복용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를 보게 되면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반에 뭐 좀 복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일 좋은 그 내용은 말기암 환자분들의 통증이 없어졌다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식약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항암제가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할 수 있대요. 한두 명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멍텅구리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언제 펜벤다졸을 임상실험을 했습니까, 지금? 비유를 하는데 이 항암제 임상실험하는 그 항암제를 갖다 비교라고 앉아있어요, 이 멍청이들이. 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펜벤다졸이 사람용 구충제가 아니라 동물용 구충제이고 임상실험이 없는데 말기암 환자분들이 스스로 자가 임상실험을 해서 본인이 느끼기에 말기암 통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걸 복용하고 4주, 5주 지나다 보니까 통증이 없었대요. 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항암제 임상실험하는 거기다가 비교를 해가면서 한두 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약이 약효가 입증이 된 것이 아니다. 물론 식약처 말대로 한두 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약이 100% 어떤 질환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효과를 보여야지만 그것이 신약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고 항암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 암 환자분들, 말기암 환자분들이 스스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통증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를 식약처에서는 그냥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것,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식약처 정신 차리세요. 에?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대한약사회 측이 촉망받는 신약들조차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이라는 의약품의 허가 장벽을 넘는 것이 극히 어렵고 엄청난 시장 점유율과 매출에게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드러나서 퇴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물질을 믿거나 말거나 식의 설에 기대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약사회라든가 식약처에서 말을 한 것이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펜벤다졸을 현재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말기암 환자죠. 말기암 환자는 병원에서도요, 항암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 뭐 면역치료제라든가 표적치료제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통증 완화,
통증 경감 치료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개무시를 합니까? 당신네들이 뭔데? 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 뭐 수익 창출? 이 영상은 수익 창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의과학자입니다. 기초의학을 14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동물 실험, 신약 개발, 암 연구, 당뇨병 치료제 개발, 14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고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식약처라는 어떤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원론적인 얘기를 누가 몰라서 이걸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말기암 환자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약처하고 대한약사협회하고 얘기하는 거 전 틀렸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원론적인 얘기를 암 환자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자, 또 하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정보 차단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 제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들께는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인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증된 치료법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네. 오브 코urse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기암 환자분한테. 자, 어느 약사분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어저께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약사분과 의사분이 같이 토론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이 식약처하고 약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임상실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든가 부작용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기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의료인과 비의료인 막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죠. 복용을 하기로 한 본인이. 근데 이 말을 듣고 한편에서는 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 또 제가 좀 웃겼던 게 뭐냐면 그러면은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로 여러분들 암 환자분들이요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한 30회 이상을 받고 1년 내에 방사선 폐렴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당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부작용으로 방사선 폐렴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든가 항암제를 투여를 한 후에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의사가 책임집니까? 병원이 책임집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를 투여를 해서 암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암제의 특성상. 그러면 그거 책임 누가 지는데요? 그거 책임 환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병원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안 지잖아요, 책임. 병원에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이미 방사선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사가? 간호사가? 병원 당국이? 환자가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의과학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가 초기암이라든가 초중기 암에서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완치까지도 가능한 암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초기암 환자라든가 초중기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항암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수술이라든가 수술을 통한 완전 절제,
혹은 방사선 치료 일부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다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저는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권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나 말기암 환자분들,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2, 3개월밖에 안 남으신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뭐 공인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증된 치료법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요? 어느 세월에? 그래서 식약처의 이번 오늘 그 언론을 통한 발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 원론적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이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것이 말기암 환자분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암 환자분들과 보호자를 환자 가족을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을 갖다가 크게 뉴스라고 해가지고 내보낼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이미 어느 의사분은, 암 전문의 의사분은 공개적으로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의 복용량과 복용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암 전문의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동물용 구충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용 구충제도 항암 치료제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복용량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의사는 뭡니까? 그 의사는 뭐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 지어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기암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 환자분들이 펜벤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최소한 1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복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식약처에서 기사를 내려면 이왕 드시는 거 부작용이 좀 덜하는 복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욱하고 좀 그랬는데 다시 이제 좀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환자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